네, 방정환 세연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였고,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약간 객관적인 건데, 방정환은 왜 신식학교에 가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 책에서는 방정환이 삼촌이 다니는 신식학교에 가는 게 부러워서 삼촌을 따라서 가고 싶었던 걸로 나와요. 승훈이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방정환이 좀 더 천적 말고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선생님도 승훈이랑 같은 거예요? 뭐 책에는 그게 나왔는데 저는 그냥 뭐 7살애가 뭐 우리 한자를 배워봤자 뭘 얼마큼 배웠나 싶기도 하고 그냥 저는 그냥 형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 왜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형이나 누나들이 뭐 하는 거 있으면 자기도 그냥 그 따라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7살짜리 아이가 뭐 특별히 무슨 생각을 많이 했을까 싶은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방정환이 한 일 중 제일 약간 인상 깊었던 일이 뭔지 말해주고, 저는 그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만든 것도 있긴 하지만 약간 방정환이 여기에서 약간 3일 운동을 했다던가 아니면 여기에서 뭐 조선 독립신문이나 어린이 같은 것들을 쓴 게 제일 인상 깊었고, 그 이유는 아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했다는 게 잘 보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승훈이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방정환 아저씨가 색동회 같은 모임을 만든 그런 비슷한 모임 같은 거 만든 거 그런 걸 다 잘한 것 같아. 그럼 선생님은요? 네, 저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아를 이렇게 뭐 시작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 어린아를 시작한 것과 아울러서 일본에 있던 제일 조선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그 어린아를 이렇게 같이 했던 그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승훈이. 어, 만약에 자신이 방정환이 된다면 건강을 돌보면서 활동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건강이 안 좋으면 나중에 더 큰일을 못하고 오래 살지 못하면은 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하고 죽으면 좀 억울할 것 같아서. 다음 박수현 씨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정확히 뭐였어? 뭐예요? 질문이 정확히 뭐였어? 질문이.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자신이 방정환이 된다면 건강을 돌보면서 활동했을까요? 건강을 돌보면서 활동했을까요? 네. 이 책에서 방정환은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서 활동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음, 자신이 방정환이 자신이라면 된다면 어떻게 했을 건가? 네. 네, 진행하십시오. 네. 그다음 박수현 씨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저라면 그 승훈이랑 같게 건강을 돌보면서 했을 것 같고, 왜냐면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면 약간 나중에 더 큰 일이나 더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선생님은요. 네, 방정환이 과연 건강을 돌보지 않았을까? 일부러 그랬을까라는 점에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정환이 너무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고 또 일이 많이 바빴던 것들은 사실이지만 방정환이 그 뭐 병을 알면서도 뭐 하기보다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그걸 알게 되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연 건강을 돌보면서 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건가? 솔직히 좀 이렇게 의문입니다. 당연히 뭐 방종환 역시 건강을 돌보면서 오래 살아서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알고 있었겠지만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과연 알 수 있었을까라는 점에서 의문이 있고 뭐 그나마 이제
승훈이나 세연이처럼 건강을 돌보면서 했다라고 한다면 평상시에 뭐 건강 검진을 뭐 주기적으로 받는다던가 아니면 일 자체를 애당초 처음부터 많이 하지 않고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갖는다던가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던가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다던가 건강에 일부러 신경을 쓴다던가 이런 노력을 애당초 생활에서 해야 되는데 어, 저만 해도 사실은 이게 특별히 지금 현재 아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바쁜 일들을 막 그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몸이 아파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는 않은 일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은 방정환이 환등기로 연극을 하면서 그 값으로 성냥개비 한 개씩을 받았다고 하는데 옛날에 자신이 구경꾼이었다면 성냥개비 하나를 내고 구경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 꽁트로 보여주다가 갑자기 상 많아진다고 성냥개비 하나를 달라고 하니까 그 성냥개비가 옛날에 가난했으면 그 성냥개비도 귀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 박시현 씨 말씀해 주세요. 저라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 환등기라는 게 되게 신기한 거고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되게 구경하고 싶은 그런 물건이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다음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공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뭘 내고 하라고 그러면 아까워서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예 처음 보는 거라면 했겠지만 이미 그 한 번 봤던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다시 보는 거기 때문에 굳이 성냥개비를 내가면서까지 볼 필요 있을까라는 점에서 잘 안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만 해도 뭐 이렇게 돈을 내고 이렇게 뭘 이렇게 뭐 책을 본다던가 뭐 영화를 본다던가 요게 사실은 좀 이렇게 익숙해 있지 않은 그런 편이어가지고 한편으로는 그냥 그거를 돈 내고 그냥 이렇게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현명한 일인 것 같은데 현명한 소비일 것 같은데 그렇게 소비하는 습관이 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도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뭐 방정환 알아서 하시고 자 방정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한 일들이 상당히 그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승훈이 책으로는 124, 125쪽이고 세연이 책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혹시 세연이 책에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만들면서 그 어린이날 행사에 소년 운동의 기초 조건하고 뭐 어른들에게 드리는 그 어린이날의 약속 뭐 이런 것들 혹시 세연이 있어? 네 책에도? 어른들의 약속이요?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어린이날의 약속. 그러니까 어린이날에 그 어린이날을 알리는 어떤 그런 취지문, 전단 이런 것들을 배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 잠시만요. 그 색동이 하면서 5월 첫날 어린이날을 처음 시작하면서 어린이날 처음 시작했을 때 제1회 어린이날 행사했을 때 없는 것 같아요. 응? 없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승훈이가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그 부분을 한번 천천히 읽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요. 저기 세연이 들을 수 있도록.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2번. 어린이를 가까이 하시어 자주 이야기하여 주시오. 3번. 어린이들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이발이나 목욕, 이복 같은 것은 때맞춰 하여 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산보와 원조 같은 것을 가끔 시켜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끝.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 화면 공유해서 네 5개만 여기 어른들에게 드리는 거래 가지고 5개가 나와 있고 이 외에도 가끔 산보와 소풍, 그러니까 산책과 소풍을 하게 해달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화 성만 내지 말고 화만 내지 말고 자세히 타일러 주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놀만한 놀이터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것과 해서 주로 이제 어른들에게 8가지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연이 봤니? 네. 그래서 요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몇 년도냐면 어린이날을 처음 만든 1923년에 요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약 100년 전, 100년 전에 어떤 그런 이야기라는 거지. 100년 전에. 자, 그러면 2022년에 방종환이 되어서 즉 배승훈과 박세현이 방종환이 되어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을 여러분들이 뭐 한다라면 새롭게 작성을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른들에게 어떠한 글을 드릴 것인지 즉 그 내용들은 대부분들이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2022년을 사는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들을 어른들에게 드리는 거를 여기는 이제 8가지 항목 나왔는데 뭐 꼭 8가지 아니어도 좋고 선생님 시간 한 5분 정도 줄 테니까 5분 정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생각을 해서 그 항목들을 한번 작성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훈이 이해가? 네. 2022년 상황에 맞추어서 그래서 아까 그 말했던 1923년에 만든 그 내용들 중에 지금도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살려도 좋고 아니면 요거는 지금하고 조금 안 맞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빼고 아니면 요즘 아이들에게 새롭게 추가돼야 될 내용이 있다라면 뭐가 있을 건지 그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세연 알겠니? 네. 컴퓨터에 작성해서 이따 공유해서 보여줘도 좋고 워드 치기 힘든 사람은 그냥 공책에 작성해도 좋습니다. 5분 시간 쓰도록 선생님, 뭐 채팅에 쳐도 돼요? 알아서 하십시오.
자, 시간이 5분 되었기 때문에 그거 쓴 것까지만 우선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연이가 채팅창에 써놨으니까 수근이 채팅창 보이지? 먼저 세연이부터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어린이들을 무시하지 마세요인데 그 가끔씩 어떤 어른들이 막 예를 들어서 여기 방정환에서도 그 토론을 할 때 막 어른들이 막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말라 너는 어린이잖아 약간 이렇게 무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이거 비슷한 말이긴 한데 어린이들이 약간 여기 방정환에 있는 친구들처럼 되게 어린이지만 높을 때도 있으니까 어린이를 높이 보라고 한 거고 또 막 비슷한 말인데 막대할 때도 있으니까 소중히 여겨달라고 한 거고 또 어린이를 약간 어린이의 의견이라든가 약간 그 어린이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 무언가를 하라고 약간 하기보다는 약간 자유를 주라고 하고 싶어요. 자, 세연이가 지금 5가지 항목을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승훈이, 세연이가 요구한 5가지 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승훈, 네. 어떻게 생각해? 좋아요. 좋아요가 끝이야? 자, 세연이가 5가지 항 만들라고 수고했습니다. 수세님이 좀 얘기하자면 세연이도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비슷한데라는 말을 여러 번 썼는데 지금 보니까 무시하지 말라, 높이 보자, 소중히 여기자, 존중하자 이 4개 항목이 사실은 거의 무시하지 않는 게 존중하는 거고 뭐 소중히 여기는 거의 거겠어요. 같아요. 비슷비슷한 점이 좀 아쉬운 어떤 그런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네. 수세님이 또 하나 주문한 것은 요 책 상황이 아니라 2022년 현재, 그러니까 현재에도 과연 어린이들이 무시를 많이 당하고 어린이들을 함부로 막 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세연이가 어린이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했다라면 맞는 거고 혹시나 세연이가 지금 이 방종환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고 쓴 거라면 선생님이 요구 사항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승훈이 발표하겠습니다. 어디 공책에 썼어? 컴퓨터. 수원이 네. 발표. 음. 네. 어른들에게 드리는 말씀. 1번 어린이들을 학대하지 마세요. 2번 어린이들에게 윽박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세요. 3번 어린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세요. 4번 어린이들에게 어린 녀석이 뭘 안다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5번 어린이들에게 용돈을 챙겨주세요. 6번 어린이들에게 세뱃돈을 챙겨주세요. 7번 통화만 하지 마시고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주세요. 8번 어린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재촉하지 마세요. 자, 승훈이가 8가지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세연이, 승훈이가 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약간 다 맞는 것 같고 약간 요즘에 어른들이 막 공부하라던가 막 되게 조그만 거에 많이 화낼 때도 있고 용돈이나 세뱃돈은 잘 챙겨주시는데 약간 항상 막 친한 사람들이랑 통화만 하고 계시잖아요. 약간 맞는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승훈이가 어른들에게 드리는 말씀에 우리 세연이가 아주 100% 공감을 하고 있는 말투로 평가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승훈이가 지금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쓴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통화만 하지 마시고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방종환 선생님이 살던 시대 때는 있을 수 없는 요구 조건이지. 어른들이 뭐 통화만 하고 뭐 이럴 거 안 했을 테니까, 전화기가 자체가 없었을 테니까, 핸드폰 자체가 없었을 테니까. 그다음에 어린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재촉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방정환 쌤 시대 때는 거꾸로였어. 어리들 제발 공부 좀 시켜주세요. 이게 방정환 쌤이 요구였어 어른들에게. 당시에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고 집에서 일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방정환 쌤이 어른들에게 제발 아이들 공부 좀 시키세요. 이게 요구였어. 그런데 지금은 또 거꾸로
어린이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재촉하지 마세요라는 어떤 승훈이의 절절한 요구가 잘 담겨 있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훈아, 네? 이거 출력해 갖고 엄마 아빠 책상에 놓을 거야? 뭐 어? 그래도 될까요? 야, 그래도 될 거는 그 거기다 써. 여기다가 이 어린이들에게 드리는 말씀하고 여기다가 바이 해가지고 2022년 방정환이라고 쓰면 되지. 네? 응? 뭐라고요? 2022년 작성해갖고 2022년 방정환이라고 쓰면 되지. 2022년 판 방정환이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2022년 판 방정환 작성. 우리 승훈이가 방정환 선생님으로 빙의해서 쓴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 선생님은 쓰지는 않고 선생님은 여러분들 하고 있는 동안에 잠깐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 2021년에 청소년 인권 운영 연대라는 청소년들 인권을 위해 쓰는 시민사회 단체가 있대. 그곳에서 5가지 항목을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사람에게 반말, 하대를 하지 마시고 존칭을 사용해 주세요. 어린이 청소년의 물건과 몸에 허락 없이 손대지 마세요.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대화를 나누지 마세요. 애새끼, 땡린이 등 어린이 청소년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마세요. 외모, 인종, 집안, 장애를 불문하고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라고 해서 요 5가지 항목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땡린이라는 거 혹시 알아 이거? 네. 뭐 요즘에 뭐 등산을 처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등린이, 뭐 골프를 처음 치는 사람이 있으면 골린이, 뭐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린이, 요리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있으면 요리니, 뭐 이런 식으로 요리 처음 하는 어린이 같이 서툴고 못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서 그게 이제 초보자라는 말이 있는데 왜 굳이 거기다가 어린이를 갖다 대가지고 잘 못하는 사람이 어린이냐 얘기하느냐, 어린이 기분 나쁘다 그런 말 쓰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요구가 있었고, 반면 재밌지 않냐 라면서 아직도 그런 단어를 또 즐겨 쓰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종환 선생님은 당시에 이처럼 어른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에서 당시 어른들은 어린이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대상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어린이를 존중했던 그리고 어린이의 삶을 생각했던 그런 방종환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종환 선생님이 단지 어른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어떤 어린이가 되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어린 동무들에게라고 해서 그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 역시 우리 승훈이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125조. 어린 동무들에게 노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어른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뒷간이나 담벼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같은 것을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길가에서 때를 지어놀거나 유리 같은 것을 버리지 말기로 합시다.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사용하기로 합시다. 입을 꼭 다물고 몸을 바르게 가지도록 합시다. 끝. 그래서 어린 동무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찾으려고 했더니 안 나오네. 자,
그럼 이번에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라고? 어린이. 어린이들에게 말하는 건데 지금 쌤 이게 확대가 안 되는데 여기 좀 보여? 그 세연아 어린 동무들에게 음, 가지고 듣는 애와 좀, 돕는 애와 짖는 애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어른에게 물론이고 당신끼리도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뒷간이나 담벼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같은 걸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길가에서 때를 지어 놀거나 유리 같은 걸 버리지 말기로 합시다.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여기 지금 6개 나와 있고 이거 외에도 전차나 기차에서 어른들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라는 건 양보하라는 거야. 입을 꼭 다물고 몸을 바르게 가지도록 합시다 해서 역시 8가지 항목을 7가지 항목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아까는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었는데 이번엔 누구에게? 세연이나 어린이. 승훈이가 쉽게 말하면 승훈이는 세연이에게, 세연이는 승훈이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친구들에게 아니면 어떤 같은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이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을 살아가는 어린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제안하는 거야. 2022년에 어린이들에게. 그래서 아까 승훈이가 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겠고 또 2022년이라는 오늘날의 상황이 제대로 잘 반영되게 작성했으면 좋겠어. 세연 알아들었어? 네. 그래서 아까는 어른들에게였고 이번은 어린들에게 하는 그 활동도 우리가 또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꿔 쓰는 거죠? 아, 이번에는 다른 어린이들에게 당부하는, 요구하는
이번에는 승훈이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훈이. 발표. 마이크 켜고. 어린이들에게 1번 10시 이전에는 자도록 합시다. 2번 어른들에게 존댓말을 쓰도록 합시다. 3번 우리말을 쓰도록 합시다. 4번 부모님에게 상처되는 말은 하지 맙시다. 5번 화난다고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차지 맙시다. 6번 친구들 따돌리지 말고 함께 놉시다. 7번 친구들이랑 싸우지 맙시다. 8번 어른들에게 대들지 맙시다. 9번 하루 종일 게임만 하지 말고 공부도 합시다. 승훈이가 이렇게 9가지 항들을 가지고 아주 잘 이야기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연이. 저는 먼저 어른들께 겸손하자인데 잠깐만 저기 예요. 잠깐만 미안해. 승훈아 그 공유 중지하고 그래. 채팅창 보겠습니다. 해. 세연이. 어른들께 어떤 아이들이 예의 없게 굴 때도 있어서 어른들께 겸손하자가 있고 또 부모님께 감사하고 속을 썩이지 말자는 약간 부모님께 그 부모님이 항상 무슨 저희를 위해 뭐를 해줘도 그런 걸 잘 모르고 감사히 안 여길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약간 이상한 짓 같은 걸 해서 속을 썩이지 않고 또 효도를 하고 약간 가정에서도 말고 밖에서도 불량한 짓은 하지 말고 또 부모님이나 우더른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지 말고 관심을 가지자고 하고 싶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직접 작성을 해봤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찾아봤더니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써봤습니다. 선생님은 쓴다면 1번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세요. 2번 어린이들 스스로 모여서 어린이 권리를 요구하세요. 3번 앞으로 어린이가 살아갈 지구이니 어른들이 지구를 함부로 해치지 말라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4번 부모님의 재산이나 능력이 마치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뻐기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라고 썼고 5번째는 서로 다르다고 차별하지 마세요 썼고 6번째는 각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잘 알아보세요 라고 해서 선생님은 또 이렇게 6가지 2022년을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라면 어떤 얘기를 할 것인 건가? 또 왜 방도환 선생님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필 이러한 이야기를 할 것인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방조환 선생님의 삶에 있어서 선생님 보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몇 가지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를 꼽아볼 수 있을 텐데 방종환 승훈이와 세훈이가 생각할 때 방종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은 뭐가 있었을까? 뭐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종환의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게 방종환의 인생을 좀 바꿔놨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영향을 끼쳤다. 아주 여러분 보기에 중요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뭐가 있을까? 승훈이. 일단 어릴 때 뭐 소학교였나? 그 학교를 들어간 거요. 왜 그게 방종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요즘 또 지금 안 배워놓으면 나중에 또 배우기 힘들고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되니까 힘들고요. 방종환 아저씨는 어릴 때 1000점을 다 외웠다고 하지만 그걸 계속 집에서만 하면 또 잊어버리고 할 거 같아서. 자, 물론 승훈이는 지금
방정환이 서당에 가지 아니하고 이른바 신식학교에 요즘 근대식 학교에 간 것들을 중요한 사건으로 꼽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방정환이 그래서 그 이후로 그 학교에서 뭘 많이 배워가지고 그걸로 뭐 이렇게 크게 성공을 했다던가 큰 도움을 받았던가 이러면 그게 이제 방정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방정환이 학교를 다니던 도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방정환의 집안에? 몰락. 어? 가문의 음. 몰락이요. 그렇지. 사업을 실패하는 바람에 방정환네 그 친척이 그 바람에 원래 사실은 방정환네 집이 상당히 큰 부자였었다는 거야. 근데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 학교를 여러 번 옮겨야 됐었고 제대로 된 어떤 그러한 학교를 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방정환이 그렇게 신식 학교를 간 게 그게 과연 방정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을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뭐 또 승훈이하고 선생님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다음 세연이는. 음, 저는 방정환이 약간 그 신식 학교랑 서당을 다니게 된 일, 왜냐하면 그, 그 방정환이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나중에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방정환이 나중에 가난해졌을 때 잘 버틸 수 있었던 그런 그 잘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좀 조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연이는 그래서 지금 승훈이하고 같은 의견을 갖고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또 다른 의견을 얘기했던 것들은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방정환의 삶에 있어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자, 방정환은 결혼을 누구랑 했어? 방정환은 결혼을 누구랑 했어? 승훈이 책으로는 73조, 세연이 책으로는 모르겠고. 손용화요? 자, 손용화와 결혼했는데 사실은 손용화와 결혼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손용화가 누구냐가 더 중요해. 손용화는 누구였어? 손병희의 셋째 딸이요. 손병희 선생님의 셋째 딸이었어. 그럼 손병희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어? 위대한 분이요. 왜 위대한 분이야?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독립운동가였고 또 자, 방정환은 손병희 선생님의 셋째 딸 손용화와 결혼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이 손병희 선생님이 중요한데 이 손병희 선생님은 천도교의 교주였어. 뭐였다고? 무슨 교? 선도교. 천도교. 그럼 천도교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전봉준 알아? 아니요? 전봉준 못 들어봤어? 네. 태연이는 저는 아직 찾고 있는데 전봉준 못 들어봤냐고.
전봉준 들어보기는 했는데 녹두 장군, 전봉준, 저희 동학- 책에서 읽었어요.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운동 저 들어봤어? 들어보긴 했어요. 동학이라고 해서 당시 조선시대 때 최재우라는 분이 동학을 우리나라 그 민족 종교로서 동학을 만든 거야. 이 동학이라는 말은 당시에 그 서학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천주교에 맞서서 우리나라 고유였던 그런 종교들 뭐 이런 것들로서 최재우라는 사람이 동학을 만들었고 이분이 그러니까 동학을 만든 일대 교주야. 그 나서 이제 2대 교주가 바로 최시형이라는 분이고 3대 교주가 바로 조금 아까 방정환의 장인어른이 되는 손병희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이때 동학이라는 이 종교를 뭘로 바꾼 거야? 이름을 천도교라고 바꾼 거예요. 동학을 천도교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천도교가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니야.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천도교가 지금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불교 못지않게 천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환이 바로 손병희 선생님의 딸과 결혼하면서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방종환 집안은 사업에 망해서 가난했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잘 못 다녔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도 못 갔고 그래서 바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취직을 했어. 취직을. 어디에 취직을 했어? 방종환이? 방종환이 어디에 취직했어? 70쪽 승훈아. 천도교요. 천도교에 취직을 해.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부에 있는 토지조사국이라는 곳에 취직을 했어. 아주 낮은 그런 일이고 월급도 조금밖에 못 받는 어떤 그런 일이야. 뭐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조선 총독부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세운 어떤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을 위해서 일한 거야. 그런데 이 손병희의 딸 손용화 결혼하면서 이 방종환이 손병희의 어떤 그런 후원으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됐고 그곳에서 바로 어린이 운동을 배우고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또 나중에 뭐 천도교 소년단을 만나던가 또 방종환이 뭐 어린이 잡지를 만들고 각종 그 어린이를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열었는데 그런 걸 하려면 다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사실은 방종환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었어? 응? 아니요. 방종환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그럼 방종환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데 있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냐는 얘기야. 방종환의 그런 활동을 뒷받침을 누가 해줬겠냐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바로 천도교에서 방종환의 어떤 그런 활동들을 지원해줬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방종환의 어떤 이런 결혼이 방종환의 이런 그 여러 가지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방정환이라는 사람이 좋은 뜻을 세우고 또 구연동화도 잘하고 어린이 문학도 잘 쓰고 라는 어떤 그런 재능도 갖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것들을 활짝 꽃피우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 뒷받침이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즉 그 얘기는 씨앗만 있으면 싹이 터? 꽃이 피어? 마이크 켜고 얘들아. 씨앗만 있으면 싹이 트고 꽃이 피냐고. 아니요. 아니요. 씨앗이 싹이 트고 꽃을 피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바람물, 햇볕이요. 그렇지. 바람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햇볕도 있어야 하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또 뭐가 있어야 돼? 지구. 지구 땅도 있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럼 방종환이라는 이러한 씨앗도
방정환이라는 씨앗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천도교 손병희 선생님이라는 어떤 이러한 땅을 만났기 때문에 활짝 꽃을 피운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됐니? 네. 네. 자, 방정환 선생님은 보면 또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한 그 부분으로도 또 유명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어렸을 때 여러분만 한 나이였을 때 만든 단체가 있어. 모임이 있어. 뭐야? 소년 어? 동호회? 입지회라는 어떤 그런 어린이들끼리 어떤 동아리 모임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커서는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중요한 단체가 바로 이 단체야. 무슨 단체? 색종회. 색동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어. 요 색동회는 지금도 있어. 이 방조한 선생님이 그때 친구들과 만들었던 그 색동회는 지금도 있어가지고 그 색동회가 그 방조한 선생님이 아주 잘했다는 동화구연, 동화를 실감나게 들려주는 동화구연 같은 행사를 지금도 이 색동회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방조한 선생님이 여러 단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소년운동, 어린이 운동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독립운동을 했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는 독립운동가 누가 있어?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독립운동가. 승훈. 유관순. 유관순은 어떤 독립운동을 한 거야? 어떤 독립운동이요? 태극기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 유관순은 그 3.1운동 당시에 대한독립만세 운동을 전개를 했잖아. 이 네. 당시에 그리고 또 세연이는 아는 독립운동가가 누구야? 전봉준, 자, 안중근, 윤봉길. 전봉준은 독립운동가가 아닙니다. 전봉준은 일본에게 그래요? 나라를 빼앗기고 훨씬 전에 조선 후기에 뭐 동학농민운동을 했던 그런 분이고 물론 뭐 일제와 맞서 싸우긴 했지만 독립운동가는 아니고 윤봉길은 어떤 활동을 했어? 윤봉길, 안중근, 김구. 윤봉길은 어떤 활동을 했냐고? 윤봉길은 그 뭐지? 폭탄 던지는 거 했었는데요. 그 윤봉길은 충남 예산에서 처음에는 농민운동, 농민 계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중국으로 건너가서 상하이 훈코공원에서 일본군을 향해서 일본 높은 계급 사람을 향해서 폭탄을 투척해서 일본군에게 타격을 줬던 그런 활동을 했다는 얘기. 자, 이처럼 독립운동을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데 방정환은 왜 하필 이런 어린이 운동을 했을까? 그리고 이 어린이 운동도 독립운동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연이 어떻게 생각해? 어느 분들이요? 뭐라고? 잘 안 들려서 어떤 분들이요? 방정환이 어린이 운동을 했는데 방정환은 왜 네, 어린이 운동을 했고 이것도 과연 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 그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음. 방정환도 약간 그 방정환이 어린애들을 위해서 한 거고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 거고 또 그 독립을 위해서 한 거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해서 한 게 왜 독립운동이 되냐는 얘기지. 승훈이 어떻게 생각해? 승훈 마이크 켜고. 잘 모르겠는데요. 자,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 책을 읽고 아는 것들이 이 책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방정환은 직접적인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지. 일본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일본 물러나라, 우리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아까 윤봉길이라던가 뭐 안창호라던가 뭐 백범 김구라던가
이런 인물들에 비하면 직접적인 어떤 그런 운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아요. 뭐라고? 독립신문 아니에요? 독립신문을 물론 이제 중간에 발행하기도 하는 등 독립운동에 직접 관여한 부분도 있는데 방종하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은 어린이 운동, 어린이 신문을 만들고 어린이 잡지를 만들고 어린이들이 읽을 좋은 책이나 어린이를 위한 각종 행사나 아니면 어린이들에게 동화 구연을 해주거나 주로 어린이 관련 활동들을 많이 했다는 얘기지. 그럼 그것들이 근데 왜 방종하는 그걸 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종하는 이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해야 어린이들이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해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뭐 할 수 있다? 독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승훈이가 지금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플 때 수술을 한다거나 약을 먹는다던가 라는 것들이 바로 그 아픈 거를 직접 뭐 해주는 거야? 치료해 주는 거잖아. 치료. 그런데 승훈이에게 밥을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주는 거 아니면 승훈이에게 운동을 같이 하자고 하는 거. 내가 지금 당장 아파 죽겠는데 뭔 운동이야. 내가 지금 당장 아파 죽겠는데 뭘 밥을 잘 먹으래. 근데 왜 밥을 잘 먹으라고 그러고 왜 같이 운동하자고 했을까? 밥이 약이니까. 밥이 약이니까? 밥이 약이야? 근데 밥 먹으면 다 나아요. 정말? 근데 저 수두관 했을 때 밥만 잘 먹었는데 나았는데요. 그렇군. 그래서 밥은 지금 뭐 승훈이처럼 아주 특별한 몸이라서 밥만 먹으면 바로바로 낫는 그런 특별한 몸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밥을 잘 먹어야 평상시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또 나중에 아픈 걸 예방하거나 아픈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평상시에 밥을 잘 먹거나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독립운동의 어떤 그런 방법들도 역시 그렇게 직접적인 요구를 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방종환 선생님처럼 간접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했던 또는 독립운동을 떠나서 이 땅의 어린이들이 잘 성장하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또 방종환 선생님의 생각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도 방종환 선생님이 어린이란 잡지를 만들었을 때 그 어린이란 잡지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글을 보낸 사람이 나와. 그 글 보낸 어린이 중에 누가 있냐면 이원수라는 어린이가 있어요. 이원수.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어린이 이원수 동시를 보냈던 그 어린이 이원수 선생님이 쓰신 너를 부른다라는 시집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부른다라고 창비에서 나온 시집입니다. 그래서 책이 좀 다르면 뭐 수업은 할 수는 있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같은 출판사 책으로 구해서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에는 이호 선생님의 동시로 볼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또 좋은 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를 낭송도 여러분들이 해볼 거고 그 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해설도 해볼 거고 또 이혼수 시 중에서 이렇게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시를 묶어보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